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2024년 4월 8일 기계설계 국가직이죠. 20문제를 몇 분에 풀어야 됩니까? 하니까 20분에 풀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산이 상당히 빨라야 됩니다. 그래서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데 제가 만든 책 중에 기계설계 책도 있습니다. 요 기계설계 책이나 기계설계 문제풀이를 보면 시간 줄이는 게 제일 최대 목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보겠습니다. 기계설계 시 적용되는 기하공차 중 모양공차가 아닌 것은, 자, 우리 페이지 책에서 93쪽 요거 시험에 잘 나오는 거예요. 93쪽 보겠습니다. 93쪽 보니까 모양공차의 진직도, 요게 진직도 있죠. 진직도. 그 다음에 평면도, 진직도, 평면도, 그 다음에 진원도, 그 다음이 원통도, 그 다음이 윤곽도, 면의 윤곽도 됐는데 모양공차가 아닌 것은, 그러니까 평면도 여기 있죠. 진직도 있지. 그 다음에 원통도 있지. 그럼 아닌 거는 직각도인데, 직각도는 뭐야? 이건 자재공차지, 자재공차. 그래서 직각도는 자재공차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번 미끄럼 베어링. 미끄럼 베어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구름 베어링이죠. 구름 베어링에 비해 기동 마찰이 작다. 처음 시작할 때는 마찰이 크죠. 처음 돌아갈 때는 어느 정도 뜬 다음에는 그 다음에 마찰이 작죠. 그게 틀렸습니다. 구름 베어링에 비해 고속 회전에 유리한 것은 우리는 구름 베어링이지. 그러니까 이거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유연성 커플링. 플렉시블 커플링. 플렉시블이 뭐냐면 가요정입니다. 움직일 수 있는 커플링. 움직일 수 있는 커플링이 아닌 것은 기어 커플링, 약간 움직이죠. 고속 회전. 그다음 그리드 커플링, 롤러 체인 커플링, 분할 원통 커플링. 분할 원통 완전히 꽉 묶인 겁니다. 그래서 유연성이 없는 것은 분할 원통 커플링입니다. 자, 다음 4번 보겠습니다. 3번까지는 시간이 거의 걸리지 않죠. 자, 4번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단식 블록 브레이크에서 레버의 힘 F 105N, 여기가 105N. 105N이 작용할 때 제동 토크 T를 구하세요. T는
뉴 W 곱하기 2분지 t. 이게 제동 토크가 되는 거죠. 뉴 W 곱하기 2분지 t.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W부터 찾아야 되겠죠. 그럼 여기 요 점에서 모멘트가 얼마 나와요? 0 나와야 되니까 F 곱하기 L하는 W 곱하기 L2. 여기 L2고 또 W 곱하기 L2는 이거 반대편으로 돌자. 뉴 W 이게 도는 쪽으로 올라가니까 이건 이렇게 돌아가니까 이건 W 쪽으로 들어가지. 뉴 W L3입니다. 여기서 W 값을 찾습니다. W 값을 찾는데 찾기가 너무 어렵지. 계산했더니 500 나옵니다. 그래서 뉴에다 몇 척에서 뉴 0.2에다 W 200 더하기 10 여기 10 나오지. 105 곱하기 1000에서 200 하니까 요거는 1 나오고 5 나오고 2 이거 지워지죠. 그러니까 1로 시작하는 거니까 답은 몇 번? 3번이 답 되겠다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5번 보겠습니다. 바깥질은 8cm인 자, 5번 보겠습니다. 박간지름이 8cm인 중공축에 축 방향으로 8,400N의 하중을 가하여 압축 하중 가한 거지. 4메가파스칼, 메가파스칼인 거고 4Nm/m자승의 압축 응력이 발생했다. 안찌름 구하세요. 그러니까 D2 주고 뭐 구하는 거예요? D1을 구하세요. 하는 요거는 아주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잘 풀으셔야 돼요. 그래서 파이는 3으로 하세요. 하는 거죠. 그래서 4분의 파이에 D2 자승 마이너스 D1 자승으로 분분수. 요거 8의 자승 마이너스 D1 자승 놓고 요거 3, 요게 파이죠? 거기 4분의 4 곱하기 8,400인가 요거 지워지고 요게 2,800이 나오는 거죠. 2,800이다. 그래서 D1 자승은 2,800에서 마이너스 88이 6,480mm니까 6,400, 그러니까 이거 3,600 나오는 거예요. 3,600에 이거 루트 씌우면 6이 자승이 되고 그래서 답 6cm 고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6번 보겠습니다. 자, 6번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볼트에 축하중 Q가 작용할 때 볼트 머리부의 전단 응력은
볼트 축 인장력의 2분의 1이다. 볼트 축 전달력은 인장력의 2분의 1이다. 이때 전달능력 타우는 전달능력은 볼트 축 인장력의 2분의 1이다. 그리고 지금은 2배 타우가 시그마다. 이런 얘기지. 이때 볼트 머리부 높이와 볼트 H 나누기 D는 얼마냐? 타우. 볼트의 전달능력, 요거 공식 외워야 되죠. 파이 D H분의 W. 시그마는 4분의 파이 D 자승분의 W입니다. 그래서 요게 2W지. 2배. 타우의 2배는 다다. 여기 넣어서 H분의 2는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7번 문제 보겠습니다. 7번은 아주 잘 나오는 기본꼴 문제입니다. 두께 T가 5mm. 바깥지름 D. 바깥지름인데 305mm. 압력 용기의 원주 방향 허용력 시그마가 90. 메가파스칼이니까 뉴턴 퍼 미리 자승으로 준 거지. 용기 내 최대 사용 압력 P에 가장 가까운 값 찾는 겁니다. 응력 시그마는 이 T분의 PD. 다시 해서 T는 이 시그마분의 PD. 요거 기본꼴 문제를 푸는 거예요. 가까운 값 찾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찾는 게 뭐야? 최대 허용 압력이니까 P값 찾는 거지. P는 D분의 이 시그마 T입니다. 그럼 여기서 D는 얼마 줬습니까? 그러니까 D는 305. 2에다가 시그마 얼마 줬습니까? 90. T, 두께 T 5 줬지. 이거 61 줬습니까? 이게 180이지. 63이지. 3에 가까운 거니까 3mm에서 답은 2번. 4, 6, 4, 24니까 이건 답이 될 리가 없죠. 그래서 답은 2번 되겠습니다. 8번. 8번. 요게 8번이 조금 애매한 문제입니다. 기계도면에서 데이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들. 기준이 되는 면을 데이텀으로 잡고 요걸 이렇게 직각삼각형으로 잡아놓고 요런 식으로 A, 요런 식으로 쓰는 겁니다. 데이텀의 삼각 기호는 직각 이등변 삼각형으로 표시할 수 있다. 맞습니다. 공차 영역을 규제하기 위해 절정한 이론적으로 정확한 기하학적 기준이다. 맞습니다. 공통 축직선 또는 중심평면이 데이텀인 경우 중심선에 데이텀 삼각 기호를 붙인다. 자, 설계에서 페이지 92쪽을 펴보시면 되겠습니다. 92쪽 보니까 거기 기하공차 또는 자세공차가 나오는 거지. 데이텀은 기하학적 기준이 되는 면 또는 선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 데이텀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는 데이텀에 지시하는 문자를 우선순위가 높은 순서대로가 아니라 기하학적 기준이 되는 면 또는 선에다가 데이텀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답은 4번 되겠습니다. 9번 보겠습니다. KS 재료 규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GC 150, 최저 인장 강도가 150 뉴턴 퍼 미리 자승 맞습니다. SF 340 탄소 최저 인장 강도 340 맞고 SS 400도 맞습니다. SM 20C. 자, 기계 구조용 탄소 강제 맞고 최저 인장 강도 요거는 탄소 함유량이 0.18에서 0.23% C 탄소 함유량이 이렇게 있는 걸 나타내는 겁니다. 답은 4번입니다. 그 다음 10번 보겠습니다. 베어링 위에 설치한 윤활유 탱크로부터 베어링에 급유하고 탱크의 베어링에 급유하고 이때 흘러나온 윤활유는 펌프를 위해 탱크로 연화시키고 이건 윤활 방법입니다. 그래서 링 윤활법은 링이 큰 거야. 링이 커서 여기 기름이 있어서 이게 회전합니다. 회전하면서 이게 기름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서 떨어져서 윤활하는 겁니다. 적화 윤활법 위에서 떨어뜨리는 거고 요거는 중력을 이용해서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윤활법은 중력 윤활법이라고 합니다. 중력 윤활법. 요게 조금 애매한데 탱크로부터 베어링에 급유하려면 중력을 이용해서 급유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번이 조금 애매하죠. 다음 11번 보겠습니다. 자, 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비틀림 모멘트만 받는 원형 중실축의 중심에서 전달 능력은 원형 중실축입니다. 원형 중실축은 전달 능력은 껍데기에서 제일 크고 중앙에서 0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가서 전달 능력은 없다. 맞습니다. 바하의 축공식은 굽힌 모멘트를 받는 축의 설계 강도 등에서 사용한다. 바하의 축공식 D는 120 루트 N분의 PS의 4승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만 받는 거냐 하면 바하의 축은 굽힌 모멘트만 받는 축이 아니라 비틀림을 받을 때의 강도 설계에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틀렸습니다. 12번 보겠습니다. 안찌름 200mm 간속을
안찌름 200ml. 자, 12번 보겠습니다. 안찌름 200ml 관속을 흐르는 유체의 평균 유량이 0.3 m/s이다. 이때 평균 유속 구하세요. Q는 AV라는 공식이 있습니다. 이거 외우셔야 되죠. 여기서 A는 원의 면적, 4분의 파이 T자승. 여기서 V 놓고 4분의 파이 T자승분의 Q 넣어서 계산하면 10m/s가 되겠습니다. 자, 13번 보겠습니다. 볼나사의 특징으로 옳은 것만은 고른 것도. 볼나사는 그 나사선 사이에 볼이 들어가서 우리 머신닝 센터나 MC 머신닝 센터에 아주 정확한 이송을 할 때 쓰는 나사가 볼나사입니다. 구속 구동 시 소음이 작다. 기억도 맞습니다. 가격이 저렴하고 가공하기 쉽다. 니은 가공이 볼이니까 가공이 비싸고 가공하기 어렵습니다. 그럼 니은 들어간 거 틀린 거 지금 1번 틀렸고 1번 틀렸고 3번 틀렸습니다. 나사의 효율이 높고 백래시가 작다. 효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디귿 맞고 백래시가 작습니다. NC 공작기계, 자동차의 조향장치에 사용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디귿 리을입니다. 그래서 기억, 소음, 고속 구동 시 소음이 작다. 그래서 리을, 기억 리을보다는 디귿 리을 고르는 답은 4번으로 골라야 됩니다. 이것도 애매하게 문제 만들어 놓은 겁니다. 다음 14번 보겠습니다. 자, 14번 보겠습니다. 외접하는 두 평기역, 기어비가 1대3, 이수의 합이 80개다. Z1 더하기 Z2가 80. 모듈이 5 있다. 두 기어 사이의 중심거리 A로 놔도 되고 C로 놔도 됩니다. C는 중심거리는 2분의 모듈 M에다가 Z1 플러스 Z2입니다. 근데 이수의 합이 지금 얼마? 80이죠. 이게 풀면서 너무 빨리 풀어서 이상하다고 점검하는데 확실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40 나오니까 200m 중심거리가 되겠습니다. 답은 1번. 자, 15번 보겠습니다. 벨트 전동과 체인 전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틀린 것 찾는 겁니다. 벨트 전동은 피동축에 과부하가 걸렸을 때 충격을 흡수할 수 있다. 해서 확 들어갔을 때 약간 미끄러지지. 해서 약 2% 정도의 미끄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풀리를 보호하는 겁니다. 벨트 전동은 초기 장력이 필요 없는 반면 초기 장력 TTG, 초기 장력 T0, 초장력 이거 꼭 있어야 돼요. 2분의 TT 플러스 TS. 이게 초기 장력이 있어야 됩니다. 체인 전동은 초기 장력이 필요하다가 아니라 처음에 초기 장력이 있어야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다 해서 답은 2번입니다. 그 다음 16번 보겠습니다.
자, 16번 보겠습니다. 16번은 지금 제일 어려운 문제고 아마 여기서 많이 하나씩 틀렸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6번은 틀린 거로 봅니다. 근데 이게 다음번에 또 나올 수 있으니까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델타 E, 엔진 에너지는 4파이 TF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변하는데 T는 오메가분의 1000kW, 요거는 외웠을 거고, 요 T의 단위가 뉴턴 미터로 나옵니다. 그래서 델타 E 에너지는 I 오메가 자승 델타입니다. 이때 델타는 엔진 에너지 변환 계수가 나오면 I 오메가 자승의 델타로 곱해주면 됩니다. 델타 E. 그래서 I는 2분의 오메가 1 자승 마이너스 오메가 2 자승의 2를 곱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값은 오메가 1은 60분의 2파이의 n이 되니까 2400 파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얼마 나오냐 하니까 여기 80rpm이 나옵니다. 오메가 2는 60분의 2파이에 파이분의 1200 줬죠. 그럼 여기 계산하니까 얼마 나오냐 하니까 40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2분의 80의 자승 마이너스 40의 자승이 지금 에너지가 얼마가 됐냐 하면 이 에너지 E 값을 곱해주는 겁니다. 에너지 E가 4kg/m 4 곱하기 10의 3승 집어넣으면 여기 얼마 나오니까 9.6이 나옵니다. 그래서 9.6 kJ이 되니까 답은 9.6인데 이거 문제가 조금 이상합니다. 왜냐? 여기 I가 질량 2차 감성 모멘트인데 이거 단위가 뉴턴 미터 퍼 세크 자승으로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이거 얼마를 줬냐? 4를 줬죠. 그래서 문제가 조금 잘못 나온 것 같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요게 또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잘 기억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는 틀린 거로 잡자. 어차피 다는 못 푼다 이러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7번 보겠습니다. 자, 17번 보겠습니다. 두께가 10mm, 두께까지 줬어요. 10mm인 벨트로 원동축 분리와 종동축 분리를 각각 300rpm, 200rpm 회전시킨다. 원동축 N1 300, N2 200rpm으로 회전시킨다. 회전시키려고 할 때 종동축 분리의 지름 D1, 종동축 분리 D1은 얼마가 되겠냐? D1을 구하세요. 원동축 분리의 지름은 600mm이고 벨트 두께를 고려하여 벨트와 분리 사이에 미끄럼은 없다. 두께를 고려하래. 그럼 반반 들어가니까 5mm씩 들어가는 거지. 그러면 N1분의 N2는 D2분의 D1은 기본 꼴이지. 300분의 200은 D2분의 600 되니까 D2는 얼마가 나오냐 하니까 900이죠. 900. 900 더하기 5mm. 두께가 지금 몇 mm? 두께가 10mm니까 5mm씩 10mm, 5mm, 5mm 들어가 있죠. 그래서 905mm입니다. 910도 하면 틀리는 거죠. 그래서 18번 보겠습니다.
자, 18번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질량 관성 모멘트 J, 질량 2차 관성 모멘트를 J로 줬지. 강체 원판이 설치된 축에 주기적인 토크가 작용하여 비틀림 진동이 발생할 때 위험 속도 구하세요. 위험 속도 구하는데 우리는 mx2도 플러스 cx2 플러스 kx 이퀄 0. 이거 제가 기계 설계 문제집에서 아주 중요하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가속도 오메가는 루트 m분지 k로 났습니다. 비틀림 받을 때는 비틀림 진자는 j 세타 2도 플러스 c 세타 도 플러스 k 세타는 0이다. 여기서 오메가는 루트 j분의 k입니다. 그래서 t는 k 세타로 놓습니다. 이것도 우리 기계 설계 문제풀이집에서 풀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t는 여기서 KT는 비틀림 스프링 상수입니다. 여기서 세타는 GIP분의 TL에서 요거는 암기해야 되는 공식입니다. 여기서 IP가 32분의 파이 d 4승의 TL. 여기서 KT 비틀림 상수는 비틀림 상수 K를 넣어서 루트로 들어가니까 G가 분자에 있는 거를 고르면 답이 되겠죠. G가 분자에 있는 거 답이 1번 하고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기계 설계 문제풀이. 기계 설계 문제풀이에 9급하고 7급 문제를 다 풀어놨습니다. 요거를 보시면 그냥 쉽게 풀 수 있으리라고 예상을 합니다. 다음 19번 보겠습니다. 내접 원통 마찰차에서 축간거리가 600mm, 원동차가 회전 속도가 1000rpm, 동동차 회전 속도가 250rpm, 마찰차를 밀어붙이는 힘이 600N일 때 최대 전달 동력을 구하세요 하는 겁니다. 마찰차죠? 자, 19번 보겠습니다. 내접 원동 마찰차. 요거 잘못 보면 그냥 틀립니다. 외접이야, 내접이야. 외접하면은 축간거리 C는 2분의 D1 플러스 D2인데 요게 외접이 아니라 요게 내접입니다. 요거를 잘 넣어야 돼요. 그래서 2분의 D2 마이너스 D1 큰 거 빼기 작은 거에서 요게 600이다 하고 넣습니다. 원동차 회전수도 요게 1000, 종동차가 250에서 속비가 4분의 1 해서 4D1이 D2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 4D1 여기다 4D1 집어넣으니까 4D1 들어가니까 3D1은 D2가 4D1이 되겠지. 그래서 4D1 3D1이 2분의 3D1이 600 그래서 D1이 400 D2가 1600이 나옵니다. 여기서 속도는 지금 마찰차니까 속도는
A 원동축 마찰자 속도나 중동축 마찰자 속도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속도는 60 곱하기 1000분의 파이 D1 N1 듭니다. 그럼 이게 6분의 40 파이가 되겠지. 여기서 전달 동력 W가 있어요. W의 2분지 D지. 그래서 이건 U 0.2에 W 600, 2분의 D 들어가면 800 파이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여기서 외접이냐 내접이냐 요거만 혼동하지 않으면 충분한 시간 내에 들어올 수 있다고 봅니다. 뭐 외접을 내접을 외접으로 잡습니다. 그럼 답이 이상한 대로 빠지게 되겠죠. 자, 마지막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와이어 로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철 또는 강철에 철사를 꼬아서 만든다. 맞죠? 윈치 기중기 등에서 동력을 전달할 때 사용한다. 맞죠? 먼 거리에 동력 전달할 때 로프를 사용합니다. 마찰이 크지. 와이어 로프를 거는 방법은 연속식과 병렬식이 있다. 맞습니다. 스트랜드 꼬임과 수선의 꼬임이 반대 방향이 아니라 같은 방향일 때 제가 이거 외우라고 해서 보통 꼬임입니다. 반대 방향일 때는 랭 꼬임입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답은 4번 고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계 설계는 기계 일반은 합격 점수가 한 18개에서 19개 정도로 봅니다. 기계 설계는. (20번은) 4번 쏘는 거고 18번 그 다음에 16번 요게 문제가 되는데 제가 얘기했다시피 기계 설계 문제풀이 기계 설계 문제풀이에서 요 문제 비슷한 문제를 전부 공식도 쓰고 설명을 다 했습니다. 그거 놓고 추리하면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 이러고 생각을 합니다. 그 나머지는 뭐 전부 다 그렇게 특별하게 어려운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 2개, 그래서 한 2개 정도 틀렸다. 그래서 기계 설계도 2개인데 요즘 나오는 문제를 보면 자꾸 소성역학 쪽이 자꾸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이 소성역학 쪽을 하려면 문제를 보고 보기를 보고 그 다음에 감각과 느낌이 있으셔야 됩니다. 느낌이 있으면 답을 고르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열심히 하셔서 이번 시험에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